안녕하십니까. 채널 T 들리는 유튜브 날로 먹는 방송, 오늘은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유튜브 진행하면서 이렇게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높아지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 벌써 22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흐뭇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가장 큰 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리는 방송, 날로 먹는 방송, 채널T에서 준비한 오늘 시간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5월 30일 날 마닐라 근처의 안티폴로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체포가 됩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신문지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교단, 한국의 교회 측에서 이 사건을 일파만파 굉장히 크게 보도하면서 기존의 언론들까지 이 내용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헤드라인들이 다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불법 체포, 셋업이 의심된다. 18년 동안 사역한 선량한 선교사가 잡혀갔다.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신문지상이 도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얼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사를 접하고, 아니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 선교사가 왜 셋업으로 필리핀 경찰이 잡아갔지? 그리고 내용도 황당합니다. 한국 기사들입니다. 수류탄 얘기가 나오고 총기가 발견됐다 그러고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내용들, 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다가 자꾸 이제 시간이 가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제서야 4년이 지난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다시 찾아본 결과 이미 1심 재판도 끝이 났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얘기들, 당시에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던 부분들이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날 이분이 필리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불법 체포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필리핀 경찰은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분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포란 말은 거짓입니다. 당시 기사는 감정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팩트 체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럼 죄목은 뭐냐? 죄목. 왜 잡혀갔냐? 아니 18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잡혀갔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의 기사들이 전부 다 그냥 셋업이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들만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갑니다. 한국 교회에서 힘을 씁니다. 한국 교회 측 이제 신문, 언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국 교회의 힘은 한국에서 굉장히 셉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전 이제 한국의 교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지고 그래 20만 명이 사인을 합니다. 20만 명이 다들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일까? 이렇게 억울한 셋업을 당한 선교사를 청와대 답변, 한국 대사관, 외교부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가?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내용은 무엇일까요? 교회 측, 한국의 교단 측의 기대와는 달리 청와대 답변은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당시 청와대 답변입니다. 구속된 100 선교사가 소속된 교회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를 한 교회의 대리인으로 100 선교사가 지난 2017년 12월에, 2018년 5월 30일에 잡혔지만 체포의 이유가 됐던, 체포의 원인이 됐던 사건은 2017년도 12월에 사설 보안 요원들과 학교를 찾았다. 이후 필리핀 경찰들이 이들 사설 보안 요원들이 허가 기간이 만료된 업체 직원임을 파악을 했고, 또 당시 불법 무기를 소지,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사설 보안 요원들을 체포했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영사 조력을 통해서 최대한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살피겠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기대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단,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교단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청와대가 억울한 사람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었다. 불법으로 체포되어 있는 백 선교사를 더 깊은 절망의 옥으로 밀어넣고 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불법으로 체포가 아닙니다. 정식 체포영장으로 가져옵니다. 이 필리핀에서의 체포영장이란 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청와대 답변에서 나온 얘기 뭔가 이상합니다. 자, 이야기의 방향이 슬슬 이상해집니다. 소유권 분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선교사는 18년 동안 필리핀에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선교를 하던 선교사라 그러더니 갑자기 웬 학교 소유권 분쟁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사설 경비원? 용역? 이건 또 뭐야? 이런 의문이 슬슬 드시죠? 자, 이 선교사님이 2018년도 5월 30일 날 체포가 되기 전에 청와대 답변에 나왔던 2017년 12월 3일로 돌아가 봅시다. 2017년 12월 3일 안티플로어에 위치한 PIC 필리핀 인터내셔널 칼리지 그리고 레캅 학교라는 두 학교가 한 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등록된 같은 땅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소유는 누구냐? 소유. 이 소유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교재단입니다. 한우리 선교재단. 백영모 선교사가 잡혀간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회, 배후에 있는 한국교회의 필리핀 현지 대행사입니다. 현지 법인, 선교법인, 종교법인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대학에 있는 저 권 총장 쫓아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저건 또 뭐야? 헷갈리시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무단 점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PIC 이 대학의 총장 권 목사, 이분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바로 종교법인 참네. 한국에서 배후에 있는 한국 교단에서 첫 번째로 보낸 분입니다. 첫 번째로 가서 학교 짓고 땅 사고 종교 사역하고 선교하라고 보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분. 말 그대로 학교도 짓고 신학교거든요. 학생들도 모으고 잘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소유권 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사정은 서로가 다 말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하나. 이 사건의 본질은 소유권 분쟁이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12월 3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백선교사가 사설 보안업체, 필리핀에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서큐리티 가드, 경비원들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등록된 허가받은 총기들입니다. 이 용역들을 10명에서 30명, 양측의 주장이 틀립니다. 백선교사 측에서는 10명, 권 총장 쪽에서는 30명 하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난입을 하는데요. 어떻게 난입을 하냐면은 정문이 대학교, 그러니까 점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받는 그쪽에 정문입니다. 그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 안 돼요.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씁니다. 어떻게 백선교사가 이 학교 옆에 붙어있던 일반 가정집을 구매를 했는지 렌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일반 가정집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 벽을 허물고 난입을 한 겁니다. 진입을 한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하실 일입니까? 이게 18년 동안 사역을 한 하나님의 종들이 전도하는 방법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점거를 합니다. 펜스를 치고 사람의 출입을 막고 학교를 휴업시키고 경비를 씁니다. 이 경비원들이 다들 총기를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학교 측, 대학 측 반대편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래서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용역, 이 경비업체들이 라이센스가 이미 2년 전에 만료가 된 겁니다. 허가 갱신을 안 한 거야. 즉 불법 업체입니다. 불법 업체가 진입을 해서 경비 서고 하니까 이 자체가 범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경비원들을 붙잡아다가 조사를 하니까 누가 시켰어? 하니까 모두 다 이 백선교사 체포된 이분을 지목을 하면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와 계약을 했다. 나는 그냥 근무한다. 우리 회사가
면허가 끝난 지 난 모른다. 우리 사장이 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경비원들을 체포하면서 총이 있으니까 이 총은 당연히 라이센스가 없는 불법 총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들 정식 허가가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검찰,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겠죠. 이 사건을. 이 검찰에서 보니까 자, 불법 업체, 허가 갱신을 안 한 업체가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누구 건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필리핀 검찰에서는 이 소유권이 네 건지 내 건지는 몰라. 하지만 어느 날 경찰 신고에 의해서 나가보니까 누가 진입을 했는데 무단 점거라 펜스 치고 막 경비하고 사람 출입을 막는데 이놈들이 불법 업체들이야. 그러니까 범죄. 그럼 누가 시켰니? 저 사람이 시켰어요. 저 코리아노가 시켰어. 백모 선교사. 그러니까 이 백모 선교사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네가 공범이다. 네가 지시를 내렸네. 다 네가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나와서 반박을 해라. 반론을 제기해라.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식 사건이다. 라고 출석 통지서를 3번을 보냅니다. 백모 선교사 측에서는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저는 필리핀 법원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필리핀 법원, 한국 법원도 마찬가지죠.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등록된 주소지로 보냅니다. 등록된 주소지. 여기서 팩트체크. 백 선교사가 당시에 거주하던 집은 다른 동네입니다. 체포된 집은 다른 동네예요. 그럼 이 출석 통지서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 학교, PIC와 레캅 학교가 있는 소유권 분쟁에 있던 이 학교. 선교단체와 대학 이제 교육단체가 같이 한 지붕 아래에 있던 이쪽으로 갑니다. 왜 이쪽으로 갔을까? 왜 그쪽으로 보냈을까? 이건 너네들이 떼도발라고 보낸 거 아니야? 천만에요. 백 선교사가 자기 주소지를 그쪽으로 해놨습니다. 한국으로 얘기를 하면 위장전입. 백 선교사님 얘기로 100% 네 말이 맞아 라고 해주면 위장전입이 되는 겁니다. 네 주소가 아닌데 그쪽 주소를 썼어. 하지만 아시다시피 백 선교사님은 그쪽 선교단체의 선교사입니다. 그쪽에서 월급을 받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그쪽의 대리인입니다. 청와대 답변에서도 나왔죠. 선교 단체의 대리인 자격, 교회의 대리인 자격입니다. 즉 이 말은 교회와 현지 학교 1차 파견 나왔던 선교사와 알력 다툼에 있어서 소유권 분쟁이 붙었는데 한국 교회의 대리인으로 이 백 선교사가 고용한 무장 사설 경비원을 데리고 난입을 해서 일을 이제 소유권 행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소유권 행사 자체가 경비원들이 다 불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범 아니야 라는 혐의를 받고 출석 통지서를 3번을 보냈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법원에서는 출석 통지서를 그렇게 6개월 동안 3번을 보냈는데 나타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으니 잡아와. 데리고 와서 물어보자 라고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2018년 5월 30일 날 한국의 선교사가 잡혀서 셋업 당했다. 불법 체포다. 억울하다. 억울한 옥살이다. 라고 난리가 났던 이 사건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저희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잘못했다 안 했다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이 사건이 진짜로 언론에서 나왔던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던 그 사건이 맞냐 이거죠.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실제 내용은 필리핀의 현지 실정법을 위반한 사건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이분도 억울한 면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대리인이잖아요. 교회 측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정황은 맞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서로 체포된 백영모 선교사, 이분이 5월 30일 날 체포가 됐거든요. 3, 4일 이후에 상대편, 그러니까 소유권 행사를 하러 들어간 난입을 해서 사고를 친 그 현장에 대학 총장님 권 목사님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있습니다. 딱 3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입니다. 난리가 나고 교회,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개입하기 전에 보낸 자필 편지가 있거든요. 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잠시 지난 시간을 추억해 봅니다. 제가 총회본부 선교국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친하게 지냈었고
선교지를 바꾸면서까지 필리핀으로 왔던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오던 사이입니다. 이 두 분은 그 당시에 처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소유권 분쟁을 하러 들어갔을 때 본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너무너무나 잘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갖기를 원치 않았는데 필리핀 선교부 대표라는 이유로, 자 여기서 나오죠. 자기 자신이 목사님과는 아무런 개인적인 생각이 없는데 필리핀 선교부 대표라는 이유로 2011년도부터, 자 이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우리 교회와, 자 드디어 배후가 나옵니다. 한우리 교회와 재산권에 관련된 일에 연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틀어놓죠. 2011년도부터 한우리 교회라는 선교단체의 재산권에 관련된 일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누굴 상대로? 지금 편지를 보낸 이 대학 총장님 권 목사를 상대로. 저도 일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짓을 왜 했을까요? 목사님과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두 분께서 지난 시간들을 접고 동생 같은 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봐주십시오. 합의 좀 봐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우리 교회와 재산권에 관해서는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길었네요. 7년 동안 이분을 괴롭히며 재산권 분쟁을 했네요. 7년 동안 저도 마음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7년 동안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서야 잘못한 게 기억이 나나 보죠. 그래서 법률적인 일들이 정리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필리핀에서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필리핀을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다시 한번 저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합의 좀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오죠. 자유롭게 되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떠나더라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선처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한우리 교회와 재산권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하셔서 정돈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에서 완전하게 손을 뗄 예정입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즉, 이 체포된 백 선교사는 한우리 교회라는 이 선교단체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맞죠? 청와대 답변이 맞았던 거예요. 잡혀가니까 그 피해 당사자 누군가 고소를 했으니까 체포영장이 나왔겠죠? 권 목사가 이제 대학 총장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고발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분에게 이렇게 자필로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봐주십시오라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8년도 6월 2일. 자, 5월 30일 날 잡혀간 사람이 6월 2일 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이제 뭐 더 이상 가타부타 뭐 얘기할 게 없죠. 이렇게 사건의 진실은 이런 거였다.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다. 여기서 이제 기성교단, 한우리 교회, 선교단체, 백영보 선교사, 기타 등등 2018년도 5월을 뜨들썩하게 만들었던 신문지상을 덮고 필리핀 현지에서도 교민들 간에서도 얘기가 분분했던 이 사건, 도대체 당신들 재산권 분쟁, 당신들 땅 싸움, 당신들 이권 분쟁에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죄인가? 왜 우리가 그런 기사를 보고 분노를 해야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인을 해야 되고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당신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후원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자,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은 끝났다. 단순하죠. 이 백 선교사가 잡혀간 이유는 불법 무기를 가진 불법 단체 사람들을 동원한 혐의입니다. 네가 공범 아니냐? 네가 지시 내린 거 아니야? 라는 혐의거든요. 이 혐의를 벗은 겁니다. 조사해보니, 그리고 너네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보니 무죄네. 너는 관계가 없네. 그쪽에서 뭐 면허가 갱신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는 게 맞네. 라고 무죄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3년 이후에, 3년이 지난 이후에. 하지만 그 당시에도 넉 달 이후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2021년도 지금은 이 소유권 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사건이 너무나 커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처음에는 억울하다 셋업으로 시작된 사건이 하나하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교회 측의 비난이 쏟아지고
진실이 드러나니까 지금은 없던 걸로 야 다시 잘해봐. 왜냐하면은 그 당시 상대방 대학 총장이었던 권 목사님, 이분이 학교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분의 그 당시 소속이 한우리 소유권 행사를 백성기사를 보내서 시도했던 그 교회 소속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나왔지만 아무튼 지금은 둘이 손잡고 잘 학교 운영하고 있답니다. 선교단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 그 난리를 쳤던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느냐, 씁쓸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18년도에 안티플로에서 일어났던 선교사 셋업 사건 그 뒷얘기 그리고 진실을 퍼드렸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들리는 유튜브 날로 먹는 방송 채널 T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